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최고 24.2%의 세금을 징수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장가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 기자.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에 정부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징수할 걸로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예. 정부가 암호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번 암호화폐 거래소 순이익에 최고 22%의 법인세 그리고 2.2%의 지방세를 포함해 모두 24.2%의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 거래소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들어 이루어진 부자증세 세제 개편 이전의 법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존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 이 비스듬인 경우에는 대략 600억 원의 세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전 세계 거래액 기준 빗썸을 넘어선 국내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이 업비트 또 코인원 등도 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이들이 낼 세금이 얼마일지도 주목이 됩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향후 더 올라갈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벌어들이는 순이익에 대해선 과표 3천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네, 굉장히 수천억 원의 세금 징수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암호화폐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이번 달 3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신규 가상계좌 발급은 어찌됐든 간에 당분간에 안 된다고요. 네, 이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산업, 광주은행 등 예. 6개 은행이 가상화폐 실명제 전환을 위한 입출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3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6개 은행은 가상계좌 입금 때 입금 계좌와 이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이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고 암호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땐 거래 중단을 통보하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해갖고 내놓은 실명 확인 제도인데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 사실 뭔지는 알겠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만약 이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이 투자자 실명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로만 입출금이 허용이 됩니다. 예. 이 과정에서 거래자 신원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금 세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자료가 만들어지고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은 실명 확인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고 해서 신규 투자자들이 또 유입되고 그런 건 아니라면서요. 네, 이 얼마 전에 이 같은 기사가 나오면서 사실 예. 논란이 한 번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 아무래도 투기 열풍이 불 것을 우려해서 당분간 이를 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가 갑자기 급증하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세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는 뭐 굉장히 수위를 달리고 있는 업비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코인 지갑 종류가 턱없이 부족해갖고 또 거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또 불안감이 제공이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업비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종류는 120여 개에 달하는데요. 예. 이 업비트가 제공하는 코인 지갑은 16종에 불과합니다. 이 코인 지갑은 해당 암호화폐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이 지갑을 뜻하는데 이 암호화폐별로 지갑이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통상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게 되면 해당 암호화폐를 거래소가 제공하는 해당 암호화폐의 코인 지갑에 보관을 합니다. 이 투자자는 자신의 코인 지갑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지갑으로 옮기거나 원화로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코인 지갑이 없게 되면 이 투자자가 암호화폐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이 거래소가 실제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장부상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 코인 지갑이 없으면 해당 암호화폐 거래가 그 거래소로만 제한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해당 암호화폐를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코인 지갑이 없는 한 암호화폐를 업비트에서만 거래할 경우 이를 다른 거래소에 팔 수가 없고 업비트에서만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전 세력이 시세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업비트를 보면은 이른바 잡코인이라고 하죠. 수많은 알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이른바 알트코인들이 참 많은데요. 예. 이 잡코인 거래가 활발해서 투기 세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 19
19일 기준 업비트에서 거래가 세 번째로 많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나머지 상위 10개 거래소에서는 거래량 순위가 10위 안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의 전 세계 거래 중 94%가량이 업비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업비트가 굉장히 많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싶었는데 이런 좀 문제점이 좀 있군요. 세계 상황 좀 보겠습니다. 해외 상황 볼 텐데요.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이 암호화폐 결제가 완전히 중단이 됐다고요? 네, 이 인도네시아 발리는 비트코인을 호텔 숙박 그리고 쇼핑은 물론 부동산 거래까지 활용해서 비트코인의 성지라고 불려왔습니다. 예. 하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이달 1일을 기해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용은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환율 안정을 위해서 이미 2015년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루피아화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을 불구한 암호화폐는 이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는데요. 이 투자 광풍으로 버블 우려가 커져서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네, 일단은 함정 조사까지 벌이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안정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팀의 장가희 기자였습니다.